일본 신화의 시작은 코지키나 니혼쇼키와 같은 고대 문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일본 열도의 창조에서 시작합니다. 신들인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대지를 만들기 위해 하늘에서 창을 땅으로 내렸을 때 창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모여 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형성된 섬들 중 하나가 오늘날의 일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은 태양 여신 아마테라스로 일본 천황의 직계 조상이라 여겨집니다. 일본 건국 신화에 따르면 아마테라스는 지상 세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손자 닌키노미코토를 지상에 보냅니다. 닌키의 증손인 진무가 일본 천황 계보의 시작이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진무는 서쪽 강벌을 떠나 여러 난관을 극복한 뒤 요시노 지역에서 동쪽으로 전진하여 야마토 지방을 정복하고 최초의 천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천황 계보는 현재 나루히토 천황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천황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신화는 일본인들의 정체성과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오늘날에도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건국 신화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신화가 현대 일본의 사회, 문화, 종교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건국 신화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전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신화는 판구 이야기입니다. 판구는 대형의 괴물이었으며 그의 몸은 초현실적인 크기와 힘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원시적인 혼돈의 상태인 훈무에서 태어났습니다. 훈무는 원시적인 혼돈의 상태로 물질과 공간, 시간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판구는 이 혼돈 속에서 깨어나 훈무를 분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8,000년 동안 세상을 형성했으며 그의 몸은 천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태양과 달이 되었고 그의 피는 강과 바다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몸에서는 산과 협곡, 별과 행성, 식물과 동물이 만들어졌습니다. 판구의 이야기는 중국의 세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신화입니다. 이 신화는 중국의 자연과 우주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으며 중국 문화의 깊은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중국의 건국 신화 중 하나일 뿐입니다. 중국은 매우 오래되고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각 지역과 각 시대마다 자신만의 신화와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화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러시아의 건국 신화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건국 신화의 주요 내용을 1분 내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건국 신화는 주로 노르만인 기원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9세기 동슬라브 민족들이 노르만인의 지도자인 리루크를 초청하여 지배 계층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리루크는 당시 노브고로드를 중심으로 슬라브족을 통합하며 국가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리루크 사후 그의 조카인 올레그가 키예프를 정복하며 키예프 공국을 건설합니다. 이를 통해 후대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기원이 되는 키예프 루스가 발전합니다. 올레그와 그의 후계자들은 이 땅을 정복하고 관리하면서 고대 러시아 국가를 점차 확장해 나갑니다. 이 신화는 주로 구전되거나 줄이나 연대기와 같은 역사 문서에 기록되어 있어 어느 정도 사실과 전설이 혼재되어 전달됩니다. 이상으로 러시아의 건국 신화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빠르고 명확한 정보 전달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몽골의 건국 신화입니다. 몽골의 건국 신화는 몽골의 비밀 역사라는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화에 따르면 몽골의 시조는 하늘에서 내려온 청색, 늑대와 아름다운 사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청색 늑대와 사슴은 부르테 칭기스 인불, 바다의 후손들로 호나를 통해 몽골 족속을 낳았다고 합니다. 건국 신화는 몽골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신화 속 이야기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유목민의 삶을 나타내며 몽골인들의 강인함과 굳건함을 상징합니다. 몽골 제국의 건국자인 칭기스칸은 이러한 하늘의 후손이라는 신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지도 아래 몽골은 13세기에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육지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건국 신화는 몽골인들에게 강한 정체성과 뿌리의식을 부여하며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문화와 전통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몽골의 건국 신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베트남의 건국 신화에 관한 것입니다. 베트남의 시작을 상징하는 건국 신화는 라크롱칸과 아우코의 이야기로 베트남 민족 정체성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크롱칸은 바다의 용왕으로 강력한 힘을 지녔으며 아우코는 산의 유정으로 상징됩니다.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300알을 품은 주머니는 베트남 민족의 시초를 나타냅니다. 아우코가 낳은 백알은 곧 100명의 자녀로 그들은 베트남 땅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중 장남 흥 루엉이 첫 번째 왕이 되며 이후 흥 왕조가 시작됩니다. 이 신화는 공동체 의식과 베트남 민족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며 고대 베트남인들이 누린 공동체적 번영과 통합을 상징화합니다. 또한 이 신화는 매년 농사의 시작을 축하하는 테트 축제 때마다 기억되고 재현됩니다. 이상으로 또박또박 베트남의 건국 신화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국 신화를 통해 베트남 민족이 어떻게 자신들의 국가와 문화, 정체성을 형성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 신화는 고대 그리스의 신과 영웅, 우주관, 그리고 그리스 고유의 종교 의례와 의식 행위의 기원 및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가장 오래된 문학적 근원은 트로이아 전쟁을 다룬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는 테세우스라는 영웅입니다.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왕이자 포세이돈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세우스는 아테네로 가는 길에 여러 악당들을 처치하고 크레타의 미노스 왕에게 인신공양되는 청년들을 구하기 위해 미노타우로스와 싸웠습니다.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아리아드네의 도움으로 미궁에서 탈출했습니다. 테세우스는 그리스 건국 신화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정치와 사회를 개혁하고 아테네를 그리스의 강대한 도시국가로 만들었습니다.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시민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부여하고 아테네와 다른 그리스 도시들을 연합시켰습니다. 테세우스는 또한 아마존과 싸우고
헤라클레스와 함께 아르고에 탑승했습니다. 그리스의 건국 신화는 그리스 문화와 역사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서양 문명의 문화, 예술, 문학에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 신화는 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